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1990년 상반기에 58 부동산 대책이란 것이 나옵니다. 재벌들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강제 매각을 종용했던 그런 조치였죠. 물론 강압적이고 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업의 윤리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이 3조 호황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땅 투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록이 있다. 김인영 현 서울경제신문 사장이 기자 시절에 썼던 비록 60 경제 가운데 일부분이다. 재벌 그룹들은 1980년대 말 3저 현상으로 벌어들인 돈을 땅 사는 일에 흥청망청 썼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6,833개의 법인이 경상수지 흑자이던 86년부터 89년까지 5조 8천억 원, 이는 흑자액 330억 달러의 26%에 달하는 돈으로 이를 부동산 투기에 쏟아부었고, 적자로 돌아선 90년에는 4조 원 이상을 털어넣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재벌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압박했던 것이다. 이 일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박운서 비서관과 전경련의 조규하 전무가 실무협상을 맡아서 진행했다. 이들은 재벌들의 매각 대상 부동산 선정 문제를 놓고 워커힐 호텔에서 사흘밤을 새워야 했다. 자, 이 프린터 나온 거 모두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자, 이번에 기업들이 내놓아야 할 비업무용 부동산은, 그러니까 10대 그룹의 전체 보유 부동산이 8천만 평가량 되니까 그 10% 선인 800만 평 정도면 된다. 이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10대 그룹들이 내놓은 부동산은 모두 1,570만 평가량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요구한 것보다 대략 2배 정도 더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합해봐야 150만 평 정도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많은 땅을 내놓겠다고 하시니 좀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청와대에서 얼마나 강경하게 나왔습니까? 김종인 수석께서는 기업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조사라도 하실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내놓겠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 어쨌든지 간에 모두 합해서 1,570만 평을 매각하겠다고 했으니 이거 누구보다 이 각하께서 좋아하시겠는데요? 재벌들이 내놓기로 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모두 1,570만 평이다. 김종인 수석, 이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카카. 처음에 비업무용 부동산 내놓으라 했을 때는 미적미적 하더니 어떻게 이런 힘든 결단들을 했을까? 재벌들의 땅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시겠다는 카카의 의지가 전해지자 재벌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사실은 겁을 좀 먹었겠지.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요, 김 수사. 예, 카카. 내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게 정부가 공권력으로 너무 기업들을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이자고 한 거 보면 우리 김 수석이 강단이 있다고 해야 하나. 카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의견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모든 소리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럴 때 각하께서 중심을 꽉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예, 알겠다고요. 내가 재벌들의 땅 투기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한 말은 절대 아니니까. 계획대로 끝까지 합시다. 1990년 5월 8일, 이른바 5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이 대책은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재벌그룹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 및 건물을 6개월 이내에 자진 매각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5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후인 1990년 5월 10일, 10대 그룹 총수들은 공동 결의문을 발표한다. 무슨 땅을 얼마나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과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날의 행위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재계의 생각이었고, 재계는 이날의 공동 결의문을 항복문서라고 불렀다. 이날 공동 결의문 발표 뒤 몇몇 기업들의 기조실장들이 술자리를 함께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얼마나 땀을 흘리시던지 지켜보는 내가 속이 다 타들어갑디다. 이게 말이 좋아 자진매각이지 어디 이게 자진매각입니까? 강제매각입니다. 강제매각. 그러니까 말이요. 세상이 그래도 좀 민주화가 됐는 줄 알았더니 도대체 민주주의 경제에서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래도 우리 회사 회장님은 그러십디다. 과거 같으면 오너가 잡혀가고 공중분해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약과다. 참. 50 때 말씀이신가 본데 50은 권위주의 정권이고 60은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자기네들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몇몇 대기업의 경우 6개월 안에 어느 정도 땅을 팔아야 하는데 그동안 땅이 팔리겠습니까? 기업들이 너도 나도 내놓는 판인데. 기업들이 너도 나도 땅을 내놓으면 이 땅값은 떨어질 거고 그런 식으로라도 이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평당 가격을 터무니없이 내놓을 수도 없고 이 어떻게들 하실 겁니까? 다른 회사들 하는 거 눈치 봐가며 해야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땅을 내놓기는 했는데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땅이 팔리지 않았던 겁니다. (58)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한 달여가 지난 6월 중순까지 10대 그룹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 실적은 1.8%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 정부는 기업과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렇게 되자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이완균 비서관은 10대 그룹 기조실장들을 한 사람씩 청와대로 불렀다. 처음 재계에서 1570만 평을 자진 매각한다고 했을 때 각하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만 끄는 것을 보고 무척 실망이 크십니다. 며칠 전에는 기업들이 도대체 팔 의사가 있는지를 저한테 하문하셨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아니, 이게 뭡니까? 투서입니다. 아니, 투서라니요? 당신 회사 회장님이 58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땅을 사러 다닌다는 투서입니다. 아닙니다.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니요. 그 땅을 팔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신 분이 왜 땅을 보러 다니십니까? 거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언제 어느 지역의 땅을 보러 왔더라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통고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통고입니다.
당신들이 소극적으로 나갈 경우에 앞으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한 부동산의 자진 매각이 조속히 가시화되지 않으면 주식 위장 분산과 유상증자 등을 통한 사전 상속에 관해서 국세청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예. 다음 날인 6월 20일, 서영택 국세청장은 약속한 부동산의 자진 매각이 조속히 실시되지 않을 경우 사전 상속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재벌들의 가족 경영 행태를 탈피토록 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되자 꿈쩍도 않던 매각 비율이 열흘 만에 6.8%로 뛰었으며 이로부터 2달 뒤인 8월 말에는 81.7%를 기록하기에 이른다. 3조 호황이 왜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제조업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무조건 돈 버는 일만이 최고라는 기업 윤리도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만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정부가 좀 더 정교한 정책을 펼쳐야 했던 거지요. 자, 그 후로도 과연 58 부동산 대책이 옳았느냐, 정부의 강압이 지나치지 않았느냐 하는 시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소송도 이어졌고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뀐 후에 58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정부는 결국 기업에 패소하고 맙니다. (1990년) 여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이승윤 경제부총리와 권영각 건설부 장관이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 앞임에도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였다. 권 장관, 신도시 건설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정보다 빨리 달성하면 좋은 일이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그만큼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꺼번에 너무 여러 곳에서 짓다 보니 건축 자재가 모자라서 난립니다. 또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과 이런저런 마찰이 생기면서 뜻하지 않은 불상사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하면 원래 계획대로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주택 200만 호도 건설하고 시간도 앞당기면 더욱 좋은 일 아닙니까? 건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말은 호흡을 좀 고르면서 시간을 좀 연장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급히 가지 말고. 부총리님, 무엇보다 각하의 공약 사업인 일입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공약은 물론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과정이 다소 무리가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무슨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대로 나가다간 자재난에 인력난에, 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부총리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각하 앞에서. 예,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합니다. 김종인 수석. 예. 김 수석도 그렇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의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드린다면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서둘러선 부작용이 커진다는 이 부총리님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 보십시오. 김 수석 생각도 그렇다지 않습니까? 이때 한동안 잠자코 이들의 언쟁을 듣고만 있던 노태우 대통령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이 부총리나 김수석의 말은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하. 권 장관, 다소간의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공약 사업입니다. 건설부에 주어진 과제, 조기에 달성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 나는 그래 봅니다. 각하,
그 문제가 분명히 있기에 제가 건설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일단 우리가 믿고 지켜봅시다. 이날의 모임에서 대통령은 건설부 장관을 옹호해 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주택 200만 호 건설 사업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